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한국에 나온 지 벌써 석 달이 넘었습니다. 작년에도 한 6개월 정도 있었고요. 예, 한국에 또 석 달 동안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한국 물이 좋긴 좋은가 봐. 캠피디 신수가 환해졌어." 뭐 이런 얘기도 간간이 듣곤 합니다. 자, 교포들이 이제 한국에 오면 요즘엔 촌스럽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예전에는 재미 교포였는데 재미 똥포라는 얘기까지 나왔던 적도 있었죠. 자, 이게 뭐 여러 가지가 뭐 복합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만큼 패션 센스도 다르다라는 게 좀 '한국과 미국의 격차를 만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왔던 80 년대만 하더라도 제가 고등학교 때 알바를 해 갖고 한 달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대기업 직원들의 두 달, 석 달치 봉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88 년도 뭐 그때 당시에 알바를 해 갖고 한국에 돈을 몇백만 원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인제 한국에서 진짜 펑펑 쓰고 당시에 그래서 유행했던 말이 이제 오렌지족. 예, 미국의 교포들이 이제 한국 와서 강남 같은 데서 돈 펑펑 쓰고 좀 재수없게 군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뭐 그때 당시에도 제가 강남을 가 보면 캘리포니아에서 온 애들은 표가 나요. 여자애들 좀 까무잡잡하고 생머리에 예 대학교 티셔츠 같은 거 입고 다니고 예 이런 같은 거 하면 이제 '아 미국에서 왔구나.' 강남에서도 딱 티가 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오히려 미국에서 온 이 젊은 학생들의 패션이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미국이 패션이 더 앞서간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 오면 인제 "왜 이렇게 촌스럽냐. 옛날 패션 아직도 하고 있냐." 뭐 이렇게 많이 놀림을 당하죠. 게다가 또 이제 한국의 고도 성장이 되던 뭐 한 2000 년대 뭐 그때쯤에는 한국도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물가 차이 뭐 이런 것도 많이 이제 격차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와도 이제 한국에서 보는 게 "아이고 해외에서 고생이 많어." 이런 얘기를 또 하던 시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미국의 물가가 많이 올라갔죠. 뭐 한국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뭐 미국의 물가가 많이 올라갔다 얘기하면 "한국 물가가 얼마나 올라간대요." 그러면 뭐 미국은 물가 안 올라가고 다른 나라 물가 안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서 보면 평균적으로 이제 뭐 지방 도시 이런 평택 같은 데 이런 데는 거의 밥 먹는 값은 뭐 미국의 3분의 1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술 먹는 값은 4분의 1 5분의 1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 한국에서는 뭐 특별하게 뭐 양주 먹으러 가는 거 아닌 이상은 거의 다 소주, 맥주인데 이 가격이 그냥 단순히 소주 계산만 하더라도 미국의 4분의 1 이상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요즘엔 좀 돈 쓰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촌티는 못 벗어난다는 거. 예. 그다음에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 교포티 나는 거. 예. 교포티가 나면 이제 그때부터 또 색안경 끼고 본다는 거.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국에 와서 어떻게 하면 좀 멋쟁이가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처형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온 교포들은 티가 난다. 티셔츠에다가 리바이스 청바지 입고 나이키 운동화 신으면 그 미국에서 온 교포야." 근데 그게 제 얘기예요. 예. 제가 뭐 거의 티셔츠 입고 예 청바지 주로 입고 나이키는 아닌데 아디다스 운동화를 주로 신고 예 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미국에서 온 티가 나죠. 나이 50 대에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뭐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나이 50에 청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뭐 드물죠. 예. 그런데 이곳 안정리 미군 부대 앞이라서 이 동네는 괜찮아요. 이 동네는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은 귀찮으니까 맨날 똑같은 와이셔츠를 입고 하지만 보편적으로 제가 뭐 티셔츠가 뭐 색깔이 알록달록합니다. 뭐 오렌지 컬러도 있고 빨간색 컬러도 있고 그런데 빨간색 티셔츠 같은 거 입고 다니는 50대 남성 별로 보기 힘들어요. 네. 그리고 뭐 오렌지 컬러 뭐 이런 형광색 같은 거 입고 다니는 사람도 보기 힘들고 네 청바지 말고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바지를 많이 입죠. 그리고 이제 신발 같은 경우도 이제 운동화보다는 이제 뭐 구두라든가 좀 더 편안한 신발 같은 거 이런 걸 좀 많이 입고요. 한국에서 나름 50대 좀 특이한 패션이다 그러면 뭐 등산복을 입고 다니신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교포 입장에서는 또 등산복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또 되게 촌스러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패션이. 패션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 사회적 분위기에 어우러지는 패션이 맞는 패션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암만 노란 옷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장례식장에 노란 옷 입고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결혼식도 이제 신부가 하얀색 드레스를 입는데 신부보다 화려하게 옷을 입고 가는 것도 예의에 안 맞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아무리 내가 격식 없이 옷을 입는 걸 좋아한다 하더라도 장례식장에 양복은 못 입어도 검정색 와이셔츠라도 입는 정도 예의는 다 차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와서도 한국에서 나는 비교해서 봤으니까 난 내 맘대로 해도 돼.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한국의 사람들과 적당히 어울려서 패션을 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한국 사람들과 비슷한 스타일을 꾸미는 거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좀 어울리는데 한 단계 또 이렇게 앞서가는 예 이런 방법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에 오셔 갖고 역차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역차별을 안 받으려면 우선 튀지를 않아야 돼요.
미운 오리 새끼 동화 아시죠?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백조였어요. 더 좋은 백조였지만 그래도 이제 오리들 사이에서는 특별하다고 되게 미움을 받고 예 미운 오리 새끼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패션이 좋다 나쁘다 내가 입은 옷이 얼마나 명품인데 이걸 따질 게 아닙니다. 예. 한국에 있는 분들과 분위기가 다르면 그냥 미운 오리 새끼가 되는 겁니다. 백조라 하더라도 그냥 미운 오리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그래도 이제 티가 나는데 교포티 팍팍 내면 더 뭔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좋게 안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갖다가 여러분이 미연에 좀 방지하고자 오늘은 이 패션 그다음에 또 미용에 관한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남자기 때문에 뭐 이렇게 미용에 대해서는 뭐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한국 오니까 우선적으로 미장원을 자주 가게 됩니다. 우선 미장원 비용이 물론 미장원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뭐 유명한 데 가면 꽤 비싸고 뭐 미국보다 비싼 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미장원 비용이 제가 동네에서 가고 있는 미장원이 14,000원입니다. 그것도 최고 싼 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동네 이발소는 7,000원짜리도 있습니다. 14,000원인데 14,000원 여자분들은 이제 좀 더 비싸겠죠. 2만 원, 3만 원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14,000원 미장원을 가는데 그 가격이 10불 정도죠. 예, 미국 돈으로. 통상적으로 제가 미국에서 가는 이 머리 자르러 가는 곳에 가면 보통 25불, 30불 플러스 팁 놔두면 40불 정도 들어갑니다. 4분의 1 가격이에요. 가격이 4분의 1입니다. 가격이 싼 것도 한몫을 하지만 또 두 번째 문제가 뭐냐 미국에서는 머리를 자르러 가려면 차를 타고 가야 돼요. 뭐 LA 같은 경우 뭐 뉴저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있겠지만 라스베가스만 하더라도 확실히 코리아타운 있는 쪽까지 차를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죠. 좀 미리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또 예약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머리 자르는 횟수가 미국이 좀 적어요. 적고 사람들 만나는 숫자도 확실히 미국이 좀 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좀 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 자르는 횟수가 좀 적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두어 달에 한 번 예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한국에 나오면 제가 머리를 보통 한 3 주에 한 번 예 빠를 때는 한 2 주에 한 번 이렇게 머리를 자르러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침 먹고 잠깐 시간 나면 걸어 나가면 미장원이기 때문에 잠깐 가서 게다가 뭐 예약 같은 것도 필요 없어요. 예 갔다가 사람이 정 많다 그러면 "저 좀 이따 오후에 올게요." 그러면 되고 뭐 사람이 별로 없으면 쪼끔만 기다려도 되고 어떤 때는 뭐 사람이 없어요. 저는 뭐 거의 오픈하는 시간에 주중에 가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 자르는 것도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미장원도 한 번이라도 더 가게 되죠. 예 그러니까 좀 더 깔끔해지죠. 미국에 계신 분들도 미국에 오래 살았어도 한국 미장원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 사람들 스타일보다 한국 사람 스타일이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서양인들하고 우리 한국인들하고 머리카락 뭐 세기라든가 굵기라든가 이런 게 좀 달라서 이게 저도 그전에 백인들 머리 짧게 잘라 갖고 머리 쫙 붓는 거 예뻐 갖고 짧게 잘라 주세요 그랬더니 이거는 왜인 걸 저는 그렇게 안 되고 무슨 중학생 옛날에 까까머리 했던 것처럼 이렇게 밤톨이 돼 버렸습니다. 그게 백인들 머리카락처럼 좀 연하고 좀 부드러우면 이렇게 쫙 달라붙었고 오히려 머리가 짧아서 이쁜데 그게 또 한국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오래 살았어도 미장원은 계속 이제 한국 미장원을 고수하는 게 이 외국인들이 하는 미장원 몇 번 가 봤거든요. 예 가면 진짜 스타일이 이상해져요. 예 그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도 또 당황스러웠을 거야. 아니 이걸 히스패닉한테 할 때는 괜찮았는데 아 이걸 백인한테 할 때 괜찮았는데 이걸 왜 한국 사람한테 하니까 왜 이 모양 이 꼴이 나오지? 이런 생각 속으로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살아도 이제 미장원은 한국 쪽으로 많이 가죠. 자 근데 자주 못 가요. 예 그게 또 문제고 미국 내에서 이제 대도시 같은 데서 이제 성형외과도 있고 그다음에 시술 받는 것도 있고 스킨케어도 있고 그런데 성형외과도 미국인들이 이제 한국 사람의 미를 모르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성형 수술을 하면 이제 한국 사람한테 어울리지 않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건 뭐 옛날부터 이제 한국에서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그나마 이제 동양계 분들이 하시는 이제 뭐 베트남이라든가 뭐 이런 게 분들이 하시는 성형외과도 있고요. 또 한국 분들이 하시는 데도 있고 뭐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한국이 더 낫다.' 예 미의 기준이 한국 쪽 가니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 연세 드시면 이제 눈썹 문신 같은 거 하잖아요. 예 눈썹 문신도 솔직히 제가 이번에 한국 와서 예 아는 형 만났는데 '아 한국이 진짜 눈썹 문신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했는지 몰랐어요. 표가 하나도 안 나요. 하나도 안 나 갖고 25만 원 주고 했다길래 와 이거 진짜 표 안 난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다른 형이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눈썹이 빠지니까 눈썹 문신했는데 어느 날 눈을 갖다가 무슨 짱구 눈썹 예 깜정 테이프 붙여 놓은 것처럼 이렇게 나와 갖고 "형 눈 그게 뭐야?" 그랬더니 "아 눈썹 문신한 거라고." "아 너무 진해. 내가 좀 지워 줄게. 이 지워 줄게." 막 이렇게 장난치고 막 그랬었거든요. 확실히 한국의 눈썹 문신 막 이런 것도 잘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 오면 이제 물이 좋다고 하잖아요. 뭐 물론 미국도 물 좋은 데 많아요. 근데 LA는 이제 미국에서 보편적으로 좀 수돗물이 안 좋은 데죠. 물이 안 맑아도 좋으니까 피부가 좋아지는 것도 있고요. 또 한국에서 스킨케어 같은 거 받는 거 이런 거 비용도 미국에 비하면 훨씬 쌉니다. 한 4분의 1 가격 정도 해요. 이것도 다 천차만별입니다. 예, 강남 가서 받으면 뭐 스킨케어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뭐 이것 예, 평택만 하더라도 뭐 한 8만 원, 1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고 제가 있는 동네에서 동네 이제 어느 원장님 하나 알아 갖고 봤는데 그냥 잘해 주세요. 그냥 가면 이제 5만 원씩입니다. 그러니까 스킨케어도 그냥 일 주일에 한 번씩 받아요. 예. 일 주일에 한 번 받아봤자 한 달에 뭐 미국 돈 150 불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 번 스킨케어 받는 값도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스킨케어도 확실히 많이 받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 와서 자꾸 뭔가 좀 달라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까지 좀 알아봤냐. 뭐 이렇게 당연히 이제 점 빼는 것도 하긴 해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점을 뺀 적이 있었거든요. 뺀 적이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 화면에 뭐 묻은 줄 알고 지웠다고 예. 아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이번에 또 뵀던 형이 이제 하안검 수술했다는데 나이가 들면 좀 눈이 처져 갖고 또렷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시력도 많이 저하됩니다. 위에 눈썹이 이렇게 처지면서 잘 안 보이게 되죠. 그래서 뭐 이런 같은 걸 갖다가 미용적인 것도 있지만 좀 시력적인 차원에서도 수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안검, 하안검 수술 같은 거 예 이런 것도 한번 호기심이 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예전에 비하면 눈이 처지니까 저는 원래부터 쌍꺼풀이 없는 눈이에요. 쌍꺼풀이 없는데도 옛날에는 이제 눈이 또렷또렷했는데 나이 드니까 아무래도 살이 처지니까 눈이 좀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신경을 쓰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눈이 내려간다.' 이거보다는 이 눈이 자꾸 이렇게 또렷하게 떠야지 이렇게 잘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아 수술로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미용적으로도 괜찮구나.' 제가 어느 날 한 일 주일 선글라스 끼고 방송하면 제가 수술한 걸로 아시면 좀 될 듯합니다. 예 아직까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턱 같은 데 뭐 수술 받고 턱 처짐 같은 거 수술 받고 뭐 이런 거 같은 거 나이 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미용 같은 걸 많이 받으면 확실히 좀 때깔이 좋아졌다고 하죠. 예. 그래서 한국에 나오면 확실히 미국보다는 많이 싸요. 이런 미용 쪽이 엄청나게 쌉니다. 치과, 미용 뭐 이런 거 같은 건 참 한국이 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시골에 계신 분들은 심지어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예. 한인 미용사가 없는 곳은 부인이 남편 머리 잘라 주신다. 이런 분들도 저희 우행 시청자분들한테 참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미국인들이 하는 미장원 가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뭐 배워서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한국에 나오면 진짜 인건비 안 나옵니다, 부인이 해 주시면. 예. 뭐 남자 머리 자르는데 10 불이면 무슨 인건비 집에서 뭐 머리 자릅니까? 예. 그냥 얼른 돈 주고 보내 버리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예 신세계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스킨케어 같은 것도 이제 받고 있고요. 저번에 태국 갔을 때는 발 각질 없애는 거 요것도 한번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어요. 한국이 태국보단 비싼데 그때 태국에서는 한 10불 정도였나? 예 그 정도 줬는데 태국 여행 갔다가 한 1 시간 동안 예 발 각질 없애는 걸 봤는데 저희 집사람이 가자고 그러는데 이게 저는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잖아요. 이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갔다 왔더니 예 발톱 사이에 뭐 굳은 살 그다음에 각질 다 없애 주고 진짜 발이 야들야들해져 갖고 오더라고요. '야 이거 10불 주고 이걸 하는 게 진짜 할 만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와서 이런 것들 우선 때 빼고 광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신경 쓰시고요. 미국에서는 만난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신경을 안 쓰게 되잖아요. 한국에 이제 부담이 별로 없으니까 신경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누님들 예 어머님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원래 유전적으로 대머리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숱이 많이 빠지죠. 나이 들면 숱이 많이 빠집니다. 남자들처럼 대머리는 안 되지만 숱이 많이 빠지는데 숱이 빠지면 이제 머리가 푹 죽어 보이죠. 푹 죽어 보이면 인상도 같이 푹 죽어 보이죠. 근데 키도 작아 보이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시면 이제 볼륨 펌 같은 거 많이 하죠. 파마인데 이제 볼륨감 있게 파마 같은 거 하는데 파마도 예전에 이제 미국 오신 분들 뭐 80 년대 70 년대 오신 분들은 옛날에 그 아줌마들 하는 뽀글이 파마 막 이런 것만 생각하시니까 파마에 거부감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예 미용 기술이 그때랑 달라졌습니다. 이 드라마 같은 거 보십시오. 여러분 연배 때 탤런트들 보십시오. 얼마나 젊고 이쁘게 사는지. 예 그런 분들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아이 저 탤런트가 나랑 동갑이라고?' 막 이런 생각 들 때. 자 그런 거 보시면서 여러분이 한국에 와서 그 미용실 기술 좋은 데 가셔 갖고 이 볼륨 펌도 하시고 티 안 나게 뭐 파마한 티도 안 나요. 그냥 웨이브 같은 데 이제 안에가 그냥 볼륨 싹싹 들어가게 뭐 이렇게 펌도 하시고 당연히 염색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눈썹 같은 것도 다듬으시고 그러면 이게 10 년은 젊어 보입니다. 예 10년 젊어 보여요. 제가 스킨케어 가는 데는 원장님이 제일 먼저 해 주시는 게 제 눈썹부터 다듬어 주십니다. 이 나이 들면 눈썹이 많이 자라요. 많이 자라고 수염도 많이 나죠.
이게 어떤 분들은 이제 '아직 건강하니까 눈썹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대머리, 머리는 빠지잖아요. 근데 눈썹 많이 자라는 게 '아 이게 내가 건강해서 눈썹이 자라는 거야.'라고 건강의 상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고 합니다. 눈썹이 많이 자라는 이유는 뭐냐면 신진대사가 그만큼 안 되는 노화 현상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눈썹이 적당히 나고 그다음에 그냥 눈썹이 자동적으로 빠지고 새 눈썹이 나고 이게 적당한 신진대사인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신진대사가 젊은 사람들만큼 안 돌아가기 때문에 눈썹이 그냥 안 빠지고 계속 자라는 거래요. 그래서 저도 꼭 한 몇 가닥 그냥 삐져나오는 게 있어요. 한 번은 깜짝 놀랐어요. 눈썹 하나 잘라 뽑았더니 눈썹이 한 2 센치 되는 것 같아. '아니 이렇게 긴 눈썹이 있었어?'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전에는 무이교했을 때는 나름 이제 눈썹을 갖다 가위로 이렇게 좀 다듬고 그랬는데 이게 혼자 다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스킨케어 받으러 가면 또 원장님이 눈썹도 눈썹 칼로 아주 예쁘게 좀 잘 다듬어 주십니다. 딱 일정한 이제 사이즈로 쫙 해 갖고. 이런 것들이 참 좋죠. 한국에 뭐 이발소 가도 눈썹을 다듬어 주는데 미장원은 안 다듬어 줘요. 예. 그러니까 이런 같은 것 좀 받는 것도 좋고. 그래서 우선 누님들, 어머님들 머리 좀 숱 없으시면 좀 풍성하게 좀 만드시고요. 그다음에 염색하시고 그다음에 스킨케어 받으시고 이름은 훨씬 이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님, 아버님 남자도 갖고 와야 됩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요. 저희 이제 집사람이 맨날 이제 그 선블락 로션 바르고 나가라고 해요. 피부 노화가 많이 된다고. 근데 한국 사람들이 확실히 요즘에 피부가 많이 좋아졌죠. 이게 선블락 로션을 바르는 게 많이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블락 로션을 바르면 좋은데 선블락 로션 받으면 저같이 땀이 많이 나는 이런 사람은 선블락 바르면 막 선블락이 흘러내려요. 여름에 더울 때. 그럼 눈에 들어가면 따가워. 그래서 제가 선블락을 되게 기피했거든요. 기피했는데 제가 한국 나와서 보니까 남성용 화장품이 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화장품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갖고 저도 나름 열심히 인터넷도 뒤져보고 여러 가지를 해 갖고 이제 좀 제 나이 또래 이제 피부 엔티 에이징도 좀 되고 그다음에 피부 보습 효과도 있고 선블락도 있고 그다음에 톤을 한 단계 올려주는 거. 이게 뭐냐면 약간 더 밝게 보이게 하는 톤을 한 단계 올려주는 이런 화장품도 하나 사서 쓰고 있습니다. 뭐 남자 화장품이 뭐 비싸도 여자 화장품보다는 쌉니다. 뭐 이만한 로션 하나에 한 2만 몇천 원짜리 사다가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안 바르는 것보단 낫겠죠. 그리고 또 피부 노화도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그다음에 뭐 우리 형님 이 '남자가 무슨 화장이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미국에 있을 때하고는 다릅니다. 한국에 오셨으면 깔끔하고 젊게 화장도 하시고 이렇게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좀 우리가 이왕 사는 거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젊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하죠. 젊고. 진짜 젊고 활력차게 오래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패션 센스 같은 건 뭐가 있냐면요. 이게 미국에서 온 분들이 좀 표가 난다는 게 뭐냐면 아까 뭐 그냥 대충 얘기한 거 셔츠에 청바지에 뭐 나이키 운동화. 이게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미국에 살다 보면 편한 옷을 많이 추구해요. 남자들도 편한 옷 추구하고 여성분들도 그렇고 핏도 좀 큰 거 입고 그게 또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요즘엔 미국에서도 한국 옷 구하기가 좀 쉬운데 예전에는 이제 미국 옷을 갖다 많이 샀잖아요. 그러니까 핏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데 그냥 입어 버릇한 게 되게 익숙해진 거지. 그래서 미국에서 갖고 온 옷을 이제 한국에서 입으면 한국 사람이 보기에는 되게 후줄근하게 맞지도 않는 옷 입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갖는 거예요. 왜? 핏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한국에 보면 핏이 맞는 옷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명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명품 브랜드 보여주고 뭐 그것도 한국 옛날 얘기지 요즘엔 또 안 그래요. 한국도 한국 나름대로 그러더라고요. 강남하고 또 광파하고 패션 다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뭐 좀 지역 비하적으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뭐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요즘에는 이제 뭐 명품 브랜드 티 안 나게 오히려 로고 없는 옷들 입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더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로고 있고 그런 게.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한국도 뭐 로고 삐까뻔쩍하게 뭐 게스, 나이키 뭐 크게 적혀 있고 뭐 이런 거 입는 사람들은 오히려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과 미국의 옷 차이는 뭐냐? 브랜드의 차이, 명품의 차이라기보다는요. 뭐의 차이가 크냐면 핏의 차이예요. 옷을 얼마나 내 몸에 딱 맞게 입는가. 그 핏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미국에서 왔는지 한국에서 왔는지 표가 나요. 핏이 안 맞으면 되게 후줄근해 보입니다. 이게 뭐 아무래도 남이 옷 빌려 입은 것 같고 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핏만 잘 맞추면 꽤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들 수가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또 한국에 활동이 많으니까 미국에서 좀
배가 나오고 좀 살이 찌신 분들도 한국에서 많이 걸어 다니니까 살이 좀 빠지게 되겠죠. 음식도 좀 건강하게 먹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있으면 이제 몸이 좀 더 슬림해지고 괜찮아지면 자꾸 핏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디서 보고 배우면 되냐? 한국 드라마 보고요. 그다음에 한국에 다니는 사람들의 옷을 유심히 보세요. 내가 미국에 왔다. 미국에서 왔으니까 내 패션이 괜찮아. 예, 요거는요 90년대 얘기입니다. 제가 90년대, 예, 80년대, 90년대 한과잖아요. 그럼 제가 입은 게 다 패션이 됐어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유행하던 뭐 갭 셔츠, 예, 갭 같은 거 입은 바나나 리퍼블릭 그러면 야 이거 미국의 바나나 리퍼블릭 갭. 그다음에 뭐 청바지 같은 것도 뭐 배기 바지에다가 뭐 여기 모자에다 택 붙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대학교 또 티셔츠 이런 거 같은 거, 대학교 셔츠 같은 거, 대학교 후드티 같은 거, 뭐 버클리 적혀 있고 UCLA 적혀 있고 막 이런 거 진짜 인기 좋을 때요. 그때는 미국에서 오면 그게 패션이 되던 시절인데 지금은 안 그래요. 예. 미국 패션 그대로 갖고 오잖아요. 그럼 한국에서 저거 뭐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가 보니까 몇십 년 동안 많이 바뀐 게 한국이 패션 쪽은 유럽을 많이 쫓아갑니다. 근데 제가 유럽을 가봐도요. 예, 유럽 사람들이 참 옷을 잘 입어요. 미국도 솔직히 예 저는 LA 출신이긴 하지만 예 LA 출신 분들이 저기 뉴욕 쪽 출신들보다 옷을 못 입어요. 제가 봤을 때. 좀 뭐랄까 못 입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예. 좀 너무 편하게 입으세요. 예. 너무 편하게 입어 갖고 아무래도 이제 저 뉴욕 쪽에 계신 분들이 옷을 더 세련되게 입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미국에서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럽도 가보면 야, 그 유럽에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들, 예, 저 사람들이 그 양복을 입는데 양복 단을 갖다가 조금 짧게 해갖고, 예, 양말을 안 신고 구두를 신으면 참 발목 보이는 게 유럽 남자들이 멋있어 보이는데 내가 그렇게 신고 다니고 내가 그렇게 입고 다니면 왜 양말 까먹고 안 챙겨 입고 나온 아저씨 같이 보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참 그래서 옷도 입어봐야지 태가 나는 거예요. 예 고등학교 막 졸업해 갖고 처음 양복 입는 애들 양복 입히면 예 허우대 멀쩡해도 뭔가 어설프죠. 근데 양복 계속 입고 다니면 양복 가다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예 양복을 입을 때 나오는 오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이 바뀌면 여러분의 걸음걸이 오태도 바뀝니다. 옷이 헐렁헐렁하면 예 걷는 것도 헐렁헐렁한데 옷이 핏이 쫙 맞으면요 걷는 것도 신경 쓰이고 어깨도 쫙 피게 됩니다. 그래서 그 LA에서 제가 친한 형이 하루는 어디 갔는데 뒷짐지고 이렇게 걷길래 갑자기 뒷짐지고 걷는 모습이 너무 할아버지 같은 거예요. 저보다 한 10살 많은 형님인데 갑자기 너무 서글펐고 뒤에서 "아 형님 그러지 마. 진짜 할아버지 같아. 동네 할아버지 같아. 같이 다니기가 창피해 형. 왜 뒷짐지고 다니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후줄근하게 옷을 입으면 걸음걸이도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이게 옷을 입는 거에 따라서 자세도 달라집니다. 자세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옷은 남의 옷을 많이 보시고요. 예 용기 내서 입어 보세요. 용기 내서 입어 보시고 이게 참 뭐하고 똑같냐면 이 본토에 있는 분들 예 하와이에 있는 분들이 이제 본토라고 얘기를 하죠. 예 본토에 있는 분들이 하와이 가면 하와이에 있는 분들이 웬만하면 다 하와이안 셔츠, 알로하 셔츠를 입고 다니죠. 결혼식도 알로하 셔츠, 교회도 알로하 셔츠 입고 다닙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촌스러워 보여요. 예 촌스러워 보이는데 나름 그 안에서도 급이 있어요. 막 알로하 셔츠도 막 몇천 불짜리 명품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인 거야. 근데 여러분이 이제 하와이 가서 몇 년 살아봐요. 그럼 여러분도 알로하 셔츠 중에서 어떤 게 핏이 좋고 어떤 게 더 예쁜 건지 이걸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에 와 보면 보편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교포분들은 이래요. "아 한국 사람들 참 개성 없어. 아우 다 옷 입는 거 다 칙칙해. 아우 다 브랜드만 입고. 아우 다 똑같아. 촌스러워." 예. 이런데요. 여러분이 거기에 어울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이 거기에 어울려야지. 거기에 대고 뭐 계속 불평불만만 하면 뭐 그게 뭐 응? 한국에서 뭐 여러분을 알아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옷 입고 간 게 한국에서 패션이 되는 시절이 있었고요. 지금은 미국에서 입던 것처럼 한국 가면 이제 패션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외모 신경 쓰시고 옷 신경 쓰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가서 티 안 나게 교포 티 안 나게 이거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예. 뭘 주세요? 체크 주세요. 식당 가서. 계산서 주세요. 근데 체크 주세요. 그다음에 그릇 주세요. 이제 보울 주세요. 심지어 저희 집사람은 보울이 한국말인 줄 알더라고요. 예. 왜냐면 식당에서 이제 찌개 같은 거 딱 나오면 "저 이모 여기 보울 좀 주세요." 그러면 이제 시끄러우니까 이모도 뭔지 제대로 못 듣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방금 전에 찌개 갖다 줬으니까 그릇 갖다 달라는 소린가 보다. 그리고 그냥 갖다 줘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보울이 한국말인 줄 알았더라고.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울이 영어지 왜 한국말이냐고. 근데
어떤 때는 이제 안 바쁜 데서는 "보hl 주세요." "예 뭐 갖다 드려요?" 예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티가 나는 거지. "체크 주세요." 한국의 뭐 고급 식당 같은 거 미국식으로 직접 이제 체크 갖다 주고 계산 갖다 주고 이런 식당도 있지만 보편적인 동네 식당들은 다 앞에 가서 계산하는 거예요. 예. 앞에 가서 계산하고 제가 이제 한국에서 저도 처음에 익숙지 않아서 돈을 드리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표정이 한 열에 한 8 명은 '아니 왜 나한테 이걸 주지?' 이런 표정이고요. 뭐 그중에서 몇 분은 인제 "앞에서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진짜 뭐 제가 모르고 그랬는데도 카드 받아다 계산해 주시는 분도 있었고요. 예 그런데 이제 한국 문화하고 미국 문화하고 좀 다르죠. 그리고 또 식당 가도 이제 멀쩡히 서 있어 갖고 자리 잡아 주기 좀 바라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인제 그냥 요즘에 인제 한국도 그게 쪼끔 문화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식당 가면 그냥 들어갈 때 "3 명입니다. 2 명입니다. 어디 앉으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제 "아무 데 편한 데 앉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앉는 식이에요 사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냥 다짜고짜 그냥 앉아도 되는데 저는 뭐 시장 같은 데 가면 그냥 다짜고짜 빈자리 앉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이제 '한국도 쪼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현찰 사용이 되게 많이 줄었어요. 예 웬만하면 현찰 사용 안 하고 전통 재래시장 같은 데 뭐 이런 데는 현찰 사용 많이 하는데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도 지방 동네 택시는 현찰 거스름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분들이 아직도 현찰을 많이 선호하시거든. 근데 이제 도시 같은 데는 아침에 택시 타고 그러면 잔돈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기사님이 잔돈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고 거의 다 요즘에 또 카드로 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찰 내는 거 이런 것도 딱 보면 '아 교포 티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말을 놓는 거 이게 한국 문화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예전에도 좀 격식 있고 이런 분들은 이제 함부로 남한테 말을 안 놓지만 특히 요즘에는 직장에서도 의사가 간호사한테도 다 존댓말 써 주고 예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가는 치과만 하더라도 뭐 일하시는 분 뭐 몇 분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몇 분 계시고 또 간호사분들 몇 분 계시고 업무 보신 분들 계시고 한 7-8분 일하시는데 어느 누구도 서로 다 뭐 반말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존댓말 씁니다. 예. 다 존댓말 쓰기 때문에 뭐 누가 의사고 누가 간호사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예. 그럴 정도로 이 말하는 거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좀 젊다고 혹은 본인들 자녀 같다고 말 함부로 하고 말 놓고 그러면 그게 되게 좀 무례하다. 예. 이런 느낌을 갖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조심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 한국 오시면요. 우선 외모 신경 쓰세요. 제일 좋은 거 헤어 머리 볼링 펌 한번 하시고요. 염색 한번 하시고 스킨케어 받으시고요. 남자분들도 좀 스킨케어 좀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술 같은 거 받고 싶다. 한국이 좀 싸잖아요. 예. 그래서 이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이제 눈썹 많이 옅어졌다. 예. 그럼 눈썹 문신은 저는 한국에서 하는 거 진짜 권해 드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눈썹 문신했던 사람들 보고 다 안 웃은 적이 없어요. 주변에 눈썹 문신하고 왔다 그러면 다 피식하고 웃음부터 나요. 이게 무슨 짱구도 아니고 갑자기 눈썹에다가 검정색 뭐죠? 전기 테이프 붙이고 온 것 같이 이렇게 돼 갖고 너무 좀 티가 납니다. 그래서 눈썹 문신 이거는 한국에서 한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눈썹 문신도 뭐 엠보 눈썹 그다음에 뭐 수지 눈썹 뭐 콤보 눈썹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한올 한올 그래요 한국은 막 눈썹을. 그래서 뭐 이거 제가 이번에 뵀던 형은 25만 원 줬다는데 뭐 한 15만 원서부터 35만 원 선이면 눈썹 문신 뭐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킨케어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제 뭐 수분하고 진정 관리 같은 거 하는 스킨케어는 한 5만 원에서부터 8만 원 정도. 뭐 클렌징하고 각질 제거하고 수분 앰플도 해 주고 팩 같은 거 해 주고 제가 요즘에 받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얼굴 그냥 뭐 전기로 또 자극 주고요. 그다음에 눈썹 좀 다듬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질 제거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분 앰플 발라 주시고 나중에 팩하고 그런 도중에 또 무릎에 또 기계로 마사지기로 또 무릎 마사지도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트러블 같은 거 좀 관리하는 거 피부 질환 같은 거 관리하는 거 이건 쪼끔 더 비싸서 한 6만 원서부터 10만 원 사이. 그다음에 리프팅 관리 같은 거 윤곽 리프팅 관리 같은 거 한 8만 원서부터 15만 원 정도 하는데 리프팅 해 주는 이제 기기도 있고요. 이렇게 잡아 당겨 주는 기기도 있고 요즘엔 또 경락이라고 이제 눌러서 이제 얼굴형을 만들어 주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원장님이 뭐 저 경락도 쪼끔씩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관리 같은 거는 뭐 한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짜리 뭐 이런 것도 있고 연예인들 가는데 뭐 더 비싼 것도 있고요. 보편적으로 이제 한 10 회씩 끊어서 하라고 하죠. 10 회씩 끊어서 하라고 하는데 저희 집사람은 저는 이제 여기 동네에서 하고 저희 집사람은 쪼끔 좋은 데 가서 10회 끊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인지는 안 물어봤어요. 뭐 여잔데 좀 더 비싼 거 하라고 해야죠. 어쨌든 간에 뭐 남자의 피부도 소중합니다. 여자의 피부만 소중한 게 아니고요.
이 경락 마사지 받는 게 요즘에 많이 유행을 해요. 예, 얼굴이 확실히 작아집니다. 그리고 얼굴이 비대칭 같은 것도 좀 많이 고쳐주고요. 근데 또 바디 라인 같은 거 교정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경락으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격이 비싸요. 뭐 한 전신 경락 같은 거는 한 1-20만 원씩 이상 하고요. 얼굴 경락도 최소 뭐 한 7만 원에서부터 한 12만 원 정도. 예, 이 정도 좀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 간 김에 보톡스 맞는다. 이런 분들 많이 있는데 이건 뭐 본인의 판단이죠. 예, 보톡스하고 좀 이상하다 이런 경우도 있고 제가 봐도 연예인들 좀 보톡스하고 좀 이상해진 경우도 많이 있어갖고 저는 그렇게 뭐 보톡스까지는 좀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보톡스가 이제 한국에서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게다가 요즘에 이제 국산 보톡스도 있고요. 근데 또 수입산 보톡스 있다고 합니다. 뭐 제오민 보톡스 같은 거는 수입 제품이고요. 뭐 코어톡스, 나보타 뭐 이렇게 국산 브랜드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수입 제품이 좀 가격이 더 비싸다 이렇게 좀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 좋게 하기 위해서 레이저 토닝이라는 거 많이 합니다. 기미하고 색소 같은 거 없애는 거죠. 저희 집사람이 레이저 토닝을 하고 있습니다. 10회 패키지 해갖고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뭐 10회 패키지 가격이 뭐 몇십만 원씩 합니다. 그리고 또 점 제거하는 것도 뭐 하나당 얼마씩 받죠. 예, 깊이하고 크기에 따라 좀 다르고요. 잡기 주근깨 같은 거 없애는 거, 그다음에 프락셀하고 이제 모공하고 흉터 같은 거 없애는 거, 예, 이런 같은 거를 지금 한국에서 많이들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한국에 와서 몇 달 동안 있으면요, 예, 스킨케어부터 하세요. 스킨케어부터 해갖고 사람이 젊어지면 기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티가 안 나요. 교포 티가 안 나요. 교포 티가 안 나려면 우선 피부가 깨끗해야 됩니다. 이거 이런 얘기하기 참 그런데요. 예.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오신 분들 뵈면요. 확실히 기미, 잡티 많아요. 예, 미국에서 오신 분들. 많고 근데 머리 푹 죽어 있어요. 그다음에 염색 안 하신 분들 많아요. 그리고 눈썹 안 다듬으신 분들 많아요. 그리고 얼굴 살 처진 분들 많아요, 경락 같은 거 안 하니까. 근데 그 외모에다가 이제 옷도 처져 있어. 옷도 칙칙해. 그리고 또 이제 패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제 한 30년 전 패션을 아직도 입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마어마한 돈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받는 게 훨씬 싸요. 예, 훨씬 싼데 이 한국에 와서 그 우리 예 남편분들도 예 멋있으라고 뭐 그 연세 돼서 어디 가서 바람을 피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냥 그래도 내 남편 멋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부인분들도 이뻐지시라고 예. 뭐 혹시 압니까? 또 그러다가 또 늦둥이라도 또 하나 생길지 예 모르는 거니까 이제 서로서로 예 이런 거 돈 쓰는 거에 대해서 남편분들도 이놈의 옆에 나 한국 오더니 계속 뭐 미장원이 뭐니 돈만 쓰네 뭐 이런 구박보다는 예 한국에서 이뻐지는 거 미국보다 훨씬 싸다. 잘한다. 예 이렇게 좀 박수 쳐 주시고 우리 또 어머님들도 예 우리 아버님들 그냥 남자가 무슨 스킨케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쭈구렁탱이 영감이랑 살고 싶으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 우리 남편도 멋있으면 좋잖아요. 신성이 참 멋있고 막 이렇게 젊게 살면 좋잖아요. 영화 배우처럼. 그러니까 아버님도 뭐 스킨케어 보내주시고요. 예 염색도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손톱 발톱 소재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피부 관리 다 받게 해 주시고 옷도 핏 멋있는 걸로 쫙 사 주시면 진짜 한국에서 사는 재미가 또 몇 배가 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젊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